해발 1000m, 구름보다 높은 산 속에 모든 게 공짜인 수상한 마트가 있다. 믿기지 않는 제보에 곧장 달려간 제작진. 그런데 어째 마트는커녕 산세만 점점 험해지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거센 비까지. 이 험한 산 속에 정말 마트가 있긴 한 걸까? 소문에 의심만 더해지던 순간 멀리 안개 뒤로 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문으로 듣던 마트가 맞을까요? 계세요? 계십니까?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야, 이게 뭐 있네. 마트 같은데요? 완전? 진열장을 가득 채운 물건을 보니 소문 속 마트가 맞는 것 같네요. 대체 어떻게 해발 1000m에 이런 곳이 있는 걸까?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아유. 아니, 산속에 이런 데가 다 있네요. 예, 마트 여기는 같은 이제 여기 등산꾼들이 한 개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 모아놓고 또 여기서 이제 배고프다 하면 내가 뭐 좀 남이나 하나 끼리들 고향도 좀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산속 마트의 최고 인기 메뉴는 바로 이 라면. 텃밭에서 키운 팥까지 송송. 고된 산행 끝에 먹는 라면만큼 별미는 없겠죠. 예,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은 무려 0원. 1000m 고지를 올라오는 이에겐 모든 게 공짜랍니다. 일상제 구름무게 신선들 같이 있고 신선들 생활하는 것 같죠. 구름보다 높은 곳, 모든 걸 공짜로 내어주는 산속 마트의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해발 1000m, 운문산 꼭대기 바로 아래. 전기도 가스도 물도 없지만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산속 마트의 주인 지수 스님입니다. 구름보다 높다 하여 붙여진 이름 상우남에서 16년째 지내며 수행을 하고 있다는데요. 암자 옆 작게 마련한 불당에서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마트의 주인이 아닌 영락없는 스님입니다. 산에서는 발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발심이라는 게 어떤? 내 마음을 스스로 부처님한테 기여한다는 신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외 없이 암자 주위를 돌며 불경을 외우는 스님. 기운이 남달라 수행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화랑들이 기술하는 장소니까 여기서 그 옛날에 그 말 들어보면 저 운문산 장군봉까지 왔다 갔다 했다 그런 말이 있지 화랑들이. 아, 신라 화랑. 예. 그러고 보니 바위 모양도 좀 특이하네요. 또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 한반도 지도가 생겼다 지도바위다 하기 그렇습니다. 저쪽은 북쪽. 정말 한반도 모양 같네요. 사실 이곳 상우남은 산속 마트로 소문나기 전부터 터가 좋기로 유명했대요. 예불을 마친 스님의 오후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나무가 비에 젖은 것 같은데 괜찮은 걸까요? 참나무는 그냥 마릅니다. 참나무는 한 달 장마 줘도 탄 나무가 참나무. 뭐 일도 하고 그 다 수행의 일부죠 뭐. 전기도 가스도 물도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 살려면 몸이 부지런해야 한다는 스님. 모든 게 다 이제 수행하는 거, 예,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 합니다. 일하실 때도요? 예. 재밌게 하죠 그러니까. 즐겁게 한다면 일이 아니라 수행이라죠. 뭐든 마음먹기에 달렸답니다. 와, 스님, 예. 나무가 엄청나네요. 예, 해놔야 이제 좀 풍부한 나무가 많이 부자 같습니다. 산에 나무, 쌀,
김치, 된장만 있어도 뭐 부자지요. 먼 길 온 제작진에게 따뜻한 방을 내어주겠다며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하는 스님. 산생활만 거의 한 30년 되겠네요. 그러면 스님한테 보일러를 이렇게 이용해 본 적이 없겠네요. 예, 잘 몰라요 지금도. 산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정을 나누며 살다 보니 어느새 30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배고픈 사람도 고향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제일 보람 있다고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기에 외롭고 적막한 암자 생활도 스님에겐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예불만큼이나 중요한 수행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3번 제때 공양을 챙기는 건데요. 근데 여기 꼭 어디 식당 주방 같아요. 예예예. 여기 이제 등산꾼들이 많이 오니까. 예. 겨울에는 밥이 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뜨신 밥 드리려고 일부러. 그러다 보면 고맙다고 이제 뭐 쌀도 가져오고 가스도 가져오고 커피도 가져오고 그래 이제 모아놓은 것이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등산객들이 주고 간 물건을 하나둘 모으다 보니 어느새 웬만한 마트가 됐답니다. 오늘의 저녁 공양은 직접 갈아서 만든 감자전. 스님이 직접 키운 감자랍니다. 혼자 먹을 땐 욕심을 부리지 않지만 남에게 베풀 때만큼은 큰손이라고 하는데요. 제작진을 위해 잔뜩 감자전을 부친 스님. 게다가 각종 반찬까지 내주시는데요. 이게 바로 산골 마트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한상 차림입니다. 이제 고향합시다. 특히 압력밥솥에 갓 지어낸 구수한 밥이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압력밥솥으로 내 밥을 하면 밥이 좀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전기밥솥 안 해봤어, 난 모르죠. 아, 안 해보셨어요? 지금? 예, 전기밥솥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잘 먹겠습니다. 예, 드십시오. 반찬이 없습니다. 바삭하게 부친 감자전 한 입에 꿉꿉한 더위가 싹 가시는 기분입니다. 저기 매실로 한번 드시죠. 감자가 맛있죠. 정말? 네, 그렇죠. 스님도 처음부터 요리를 잘한 건 아니었답니다. 맞겠죠. 내가 이제 행자 생활을 한 6년 하다 보니까 큰일에 다니면서 이제 행자 생활로 6년이나 하셨어요? 그때는 뭐 조금 하면 개 받을 때인데 그 일부러 네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고되고 힘든 행자 생활을 자처해서 6년이나 하다 보니 절로 요리 실력이 늘었다는 스님. 무엇이 그를 그리 힘든 길로 돌아가게 한 걸까? 공양을 마친 후 또다시 분주해진 스님. 암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뜨거운 물을 길어오는데요. 세제 없이 그릇을 씻으려면 뜨거운 물이 필수랍니다. 숙세를 떠나 산에서 지낸 지 30여 년. 행자 시절부터 스님이 된 지금까지 늘 고생을 자처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제 먹기 힘들어가지고 학교는 뒷전이고 그냥 이제 처음에는 뭐 유리주스로 다니고 그 다음에 동동골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데도 가보고 이런 데도 가보고 그래 순천 서남사를 갔죠. 가니까 동자 스님이 머리를 깎았는데 그리 보기가 좋더라고요. 와, 여기가 천당이다. 그래 이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내 어머니 나 이제 중이 되랍니다 그랬죠. 그래 이렇게 웃더라고요.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던 어린 시절. 우연히 만난 스님이 준 따뜻한 밥에 출가를 결심했는데요. 스님이 되면은 적어도 밥은 굶지 않을 것 같았답니다. 남들보다 더 오래 행자 생활을 한 이유도 공양을 준비하는 게 좋아서였다는데요.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산속 암자 작은 마트까지 만들게 됐답니다. 너한테 해주는 거 그리 또 맛있는 거 너무 주고 싶고 그래 그럼 그 기분이 그리 좋아요. 나는 막 어리만 거 먹어도 소소한 거 같아도 배고픈 사람 밥 한 그릇, 고향 한 그릇 대접하는 그리 내 기분이 좋더라고요. 모든 걸 내어주는 스님. 그 마음은 동물에게도 한결같습니다. 그 뭐예요, 스님? 이제 비 온 날은 이제 애들 먹을 거 없으니까 오소리 밥도 주고 낮에는 까마귀가 먹고 밤에는 오소리가 먹고 그래. 아 맞네 까마귀 소리 나네. 때문에 까마귀 소리 났어요. 밥 저녁만 여기 밥 먹는 까마귀. 빨리 먹어라. 아궁이 바로 옆 쪽문을 여니 비밀스러운 공간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잠도 자고 불경도 읽으며 밤을 보낸답니다. 어렸을 때는 뭐 공부도 못했고 우리 학교도 이렇게 못 나와요. 저리 가서 책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허리도 제대로 펴기 힘든 낮은 천장에 있는 거라고는 이불 한두 개가 전부인 조촐한 방. 하지만 더 욕심부릴 것 없답니다. 적선일소하면 금년무진 이연을 연이불기 산수수심이나 수자실러가야 불사선행 이어다. 촛불 하나의 의지에 불경을 읽는 스님. 사욕고행이요. 장마철에는 태양광을 약하니까는 좀 많이 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촛불 켜고. 이런 생활 어떻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제 뭐 습관돼 가지고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주치는 사람이라곤 우연히 들른 등산객이 전부인 해발 1000m 첩첩산중. 사람들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스님이 고립무원인 산중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처럼 구름이 걷혔습니다. 며칠 밀린 빨래를 서두르는 스님. 또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게 터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터지요. 경감 한번 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저쪽은 밀양, 저쪽은 창녕, 저쪽은 청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순간이 선물 같다는 이곳. 스님은 어떻게 해발 1000m 산속까지 오게 된 걸까? 배충사에서 17살 때, 18살 때 왔나. 그래 와서 산을 2개 넘어오는데 사우나이 그리 좋았어요. 여기가요? 예. 그래서 춤을 쉬다시피 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전을 하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항상 다른 자리에 가도 사우나면 안 이루어졌죠. 그래 결국은 오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구름 위 암자지만 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답니다. 하여튼 부처님에 고맙다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그럽니다. 여름 장마 속 오랜만에 맑은 날 산속 마트에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와, 비 오는데 어떻게 왔어요? 네. 와, 하여튼 계곡 따라오니까 좋네요. 좋지요. 시원하고, 예. 네. 이곳까지 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순 없겠죠? 재빠르게 물부터 끓입니다. 오십시오. 달달한 커피부터 내어주는 스님. 그래. 근데 여기가 코스가 쉬운 코스가 아니더라고요. 예, 힘듭니다. 예. 정말 좋은 날, 좋은 곳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오고 싶은데. 한번 오세요. 예.
예, 뒤에는 하루 주무시고. 예, 저가 803이고. 대구 803. 예, 저 구름목에 예. 그 수도산도 보여요. 아, 그래요. 김천.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운무가 끼니까 예. 더 신비롭습니다. 예. 진짜 있는 자리는 예. 드물어요. 정말 물이 쓰고 오세요. 아유, 좋은데 대단하십니다. 날이 개니 산속 마트도 바빠지는데요. 주문하지 않아도 일단 커피부터 내어줍니다. 드시고 뒤에 또 오세요. 비가 예. 온 뒤라서 운무하고 어울려가지고 진짜 장관이다. 여기 기운이 정말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참 대단하신 분이니까 맞아. 내공이 좀 어. 있으니까 이게 지내지. 아유, 이것도 보통 암자하고는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아유, 감자를 또 몇 개 캐야 되겠습니다. 이번 늦게 심어가지고 감자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으면 일단 한번 캐보는 거죠. 비가 더 오기 전 빨리 감자를 캐야 썩지 않는다고 해요. 아, 근데 감자 잘 뗐네, 그래도. 이 정도면 됐죠, 뭐. 우와, 지렁이가 무슨 이렇게 커? 땅이 이제 그만 살아있다는 게 놀이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예, 땅에 식물은 거짓말 안 하지요. 정성 들인 만큼, 영양 준 만큼 이제 잘 크니까요. 해발 1000m. 높은 산 속에서 이 정도면은 풍년 아닌가요? 국지는, 뭐 산이 높은 데라도 국지는 않아도 이 정도 멀렁하죠, 뭐. 그런데 그때 순식간에 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산중 날씨. 아이고 스님, 또 갑자기 먹구름이 들이오네요. 내려놨다가 또 날이 오면 말리고는 수밖에 없죠. 뭐. 여기는 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살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뭐 설치고. 기껏한 빨래가 비에 젖으면 화가 날 법도 한데 내가 부지런하면 된다는 스님. 이제 이번에 새로 수확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좋아한 겁니다. 오늘 수확한 감자조림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고소한 압력밥솥 밥까지. 행여 배고플까봐 밥도 푸짐하게. 감자 된장국도 아낌없이 담아내는 스님. 잘 드시면은 참 산부처님이 이렇게 보양을 맛있게 하시구나 하고 참 기분이 뿌듯하죠. 제일 큰 부처가 산 사람 아닙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 저녁 이렇게 준비해 예, 주셔서. 아이고. 이 준비만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맛있어요. 좋아요. 와 대박. 대박입니다. 맛있게 먹어주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스님. 네, 어쨌든 잘 맛있게 드시는 걸 이렇게 드시고 하는 거 그리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잘 다시면 아이고 보살님 고맙습니다. 감자도 모지라면 더 드시고요. 감자 좀 더 가지고. 모든 걸 내어주고도 더 내어주고 싶다는 스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 비로소 행복이랍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갈팡질팡 좀 많이 좀 흔들렸죠. 젊었을 때는 결혼도 하고 싶었고, 예, 돈도 좀 만져보고 싶고 뭐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싹 버렸습니다. 3일 수심은 천재보여 100년 단물은 일조진이라. 3일간 마음을 닦은 거 1000년간 그 보배가 되고 100년 동안 탐하는 거 하루아침에 뜰 것 같더라. 구름이 거치기도 전 분주한 스님. 장마철엔 산을 내려갈 수 없다 보니 혼자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요. 손으로 만져보면서 덜 깎인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면도를 마친 후 암자 옆 샘물로 향하는 스님. 머리에 남아있는 비누를 헹궈주면 머리 깎기는 끝.
이른 아침부터 스님이 준비를 서두른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비가 그쳤을 때를 이용해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가는 길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아슬아슬한 외나무 다리를 건너 자꾸만 길이 아닌 것 같은 곳으로 가는 스님. 다 왔어요, 스님? 예, 다 와갑니다. 낭떠러지 바로 옆 좁은 바위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는 스님. 마침내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와, 스님. 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제산 꼭대기 아주 경계선인데 전망대라고 보면 됩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다닐 듯한 낭떠러지 사이길. 스님만 하시는 장소인가요? 예, 날 좋은 날은 이제 이거 막 사방이 다 보이는데 오늘은 뭐 어쩔 수 없네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이곳에 와서 마음을 다잡곤 한다고 하는데요. 50년 넘게 했어도 수행엔 끝이 없답니다. 내가 이제 한 번씩 와가지고 명상도 하고 또 간센보살도 마음속으로 찾고 그래 하다가 다시 또 절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도 내 이제 뭐 제일 큰 특권이죠. 속세의 부는 더하는 것이지만 산속의 부는 나누는 것이라는 스님. 일도 역시 수행이요. 밭 풀매는 것도 수행이요. 빨래, 옷들은 빨래, 뭐 고향, 세때 고향하는 것도 수행 아닌 게 없죠. 여생도 계속 여기 머무르실 계획이세요? 여기는 있는 따라 내가 이제 사는 거죠. 내가 이제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산해야 되고. 이제 건강이 되면은 사고 싶죠. 모든 걸 내어주고도 얻은 게 더 많다는 지수 스님. 그의 수상한 산속 마트는 오늘도 영업 중입니다.